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우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아침 날씨는 마치 봄 날씨 같습니다. 네. 촉촉한 게 아주 날씨도 비교적 따뜻한 편인데 어제 제가 그저께 깜빡 잊고 있었는데 그저께 우연히 어떤 유튜버 이런 글로벌 기업의 아주 CEO를 했던 분을 한 번 만났어요. 저녁에 만났는데 그분한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면 이제 요즘 유튜브가 잘 되느냐, 황태순 TV 잘 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걱정들 하고 이제 오고 가는데 안 그래도 저 옐로우 이른바 노란 딱지가 좀 붙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양반이 아주 귀가 번쩍 뜨이는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유튜브를 갖다가 자유우파 유튜브를 갖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어떤 괴를 같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보면 험담을 하고 페이크 뉴스다 뭐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북한이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종편할 때도 사실 보면 북한에는 지금 사이버 사령부가 한 3,000명 됩니다. 그 밑에 사이버 사령부. 인터넷 공간에 침투한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었는데, 네네. 드디어 이제 유튜브까지.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니까 그 3,000명 말고 한 2만 명 정도의 그러니까 사실상 준 군인들인 이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이 심양, 선양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 북한의 인터넷이 1,000개밖에 안 돼요. IP가. 인트라넷으로만 돌아가죠. 그래서 그렇죠. 심양에 나와서 집중적으로 한국의 인터넷을만 공격하는 줄 알았더니 이젠 유튜브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어제 밤에 이제 방송하고 나서 밤에 좀 시간이 있길래 이거 뒤져봤더니 안 그래도 김정은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다고 국내에 민감한 정치 사항도 아닌데 김정은 얘기가 나온 것만 있으면 노란 딱지가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맞았구나. 드디어는 북한이 인터넷을 넘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 여론을 조작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심양에 가면은 네. 서탑이라 서탑. 네. 중국말은 시타라 그러는데 네.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 기업들, 한국 네. 교민들이 많이 살고 중국 조선족들 네. 많이 살고 우리 기업들도 상당히 진출해 있어요. 그래서 네. 중국 그 시타 그리고 연변조선족 자치주에도 네. 꽤 많은 북한 기업들도 나와 있어요. 네네. 중국 합작하는 그 중에 IT 기업들이 IT 하겠다는 네네. 더군다나 소프트웨어 하는 쪽으로 하는 네네. 기업들도 많고 네네. 그래서 게임 개발한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뒤죽박죽인데 지네들은 자기네 나라에서는 인터넷을 이제 허용하지 않는데 그렇죠. 지금 북한의 해커 부대라는 건 지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적이죠. 미국 FBI가 지난 9월, FBI 국장이 지난 9월에 네, 왔었습니다. 23일 날 와가지고 20년 만에 왔죠. 20년 만에 우리한테 했는데 가상화폐. 네. 근데 또 웃기지도 않은 게 북한 당국이 네. 평양에서 그 가상화폐를 어떻게 하면 이게 침투할 것이냐에 대해서 국제 심포지움까지 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그 심포지움이라는 건 자기가 돈 주고 포섭된 서양 친구들 데려와서 말은 국제 컨퍼런스지만은 기술 이전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국내와는 완전히 괴리된 그걸 하고 있는데 네. 진짜 그 사람들이 유튜브까지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는 참 새로운 사실이네요. 그렇죠. 우리 김영환 씨랑 저희 이제 1년 넘게 하면서 사실은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올 6월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없는 가운데 6월부터 보면 유튜브 유튜브 코리아 유튜브 쪽에서 조금 무슨 방침을 바꾸었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이제 8월 하순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굉장히 보면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한국뿐 아니라 북한도 북한에 이른바 해커 부대들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유튜브 우리 대한민국 유튜브 공간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게 네. 문재인 정권 네. 그리고 김정은 정권 두 쪽인데 네네. 제가 한국 구글 코리아 대표도 좀 만나봐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네네. 자기는 정권 쪽에서 우리 황태순 TV 요새 수익이 어떠냐 물어보는데 절반 이상 날아간 거죠. 광고 수익이라는 거. 그렇죠. 절반 이상으로. 네. 절반 이상으로. 이상으로 이제 날아졌으니까 굉장히 기업형으로 하는 분들이 이제 압박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노란 딱지가 많이 붙느냐. 네.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네. 그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뭐 우리한테 압박 온 거는 구글 코리아에는 온 거 없습니다. 네. 유튜브를 운영하는 거를 아마 정권 쪽에서 네. 광고를 주는 사람들에게 네, 뭐 네. 삼성, 우리나라의 뭐 대기업들, 네, 큰 네. 뭐 3시대 그룹 이런 광고 쪽에다가 네. 국내에 민감한 사회적 현안, 정치 현안, 네, 네. 조국, 네. 뭐 정경심. 그래서 우리가 뭐 조국, 정경심, 뭐 이제 문재인 들어가면 계속 노란 딱지가 붙어가지고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도 그래갖고 한때는 조국이 아니라 조국이라고 쓰지 뭐 않았습니까? 그래도 마찬가지였고.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뭐 AI 컴퓨터 돌리니까 그런데 네. 지금 북한이 드디어 그 해커 부대들이 네네. 뭐 그 해커가 인터넷이라는 게 유튜브하고 곧바로 연결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부대들이 했다라는 건 한국의 이 중요한 그 정치적 운명, 네. 총선, 대선이 유튜브 공간에서 끝날 것이라는 그 이제 확실한 심증을 가지고 네. 이 정권도 유튜브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고 예. 김정은이도 유튜브를 한국의 보수 유튜브를 죽이라는 이제 엄명을 내려서 네. 심양과 뭐 연길에 나와 있는 이 해커 네. 부대들이 네. 지금 황태순 TV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보면 우선 그 말씀드리기 전에 세계적으로 가장 보면은 그 해커 해킹 1위 국가가 러시아, 중국, 북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한은 우리가 보면 그 북한의 해커 기술은 세계에서 탑 3, 즉 러시아, 중국, 북한에 들어갈 정도인데 최근에 우리가 뭐 최근에 했던 건 몇 가지 좀 한번 뽑아왔어요. 제가 한번 그 저희 썸네일 한번 올려볼게요. 이제 보면 지난번에 보면 이제 김정은의 최후 통첩 비핵화는 없다. 문재인 빠져라. 바로 딱 붙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한참 또 탁현민이가 그 당시 이제 부산 아세안 정상회의.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 앞두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탁현민, 김정은 맞이 분주. 그때 그 무렵에 청와대는 탈북자를 사지로 보냈다. 바로 붙습니다. 그다음에 어부 2명, 20대. 예. 그다음에 정의용 안보실장, 꽁인가 타조인가. 왜냐니까 정의용 안보실장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 아니다. 이런 뭐 객관적 그런 팩트의 ICBM 전달도 발사 능력도 없다. 텔 문제 얘기 나오고 했을 때 바로 붙습니다. 또 그 당시 이제 최선희가 보면 저희가 늘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해갖고 긴급 속보 최선희 외무성 부상 황태순 TV 시청 확인 하고 약간 좀 우리가 얘기했죠. 며칠 전에 예. 며칠 전에 했던 그 얘기 들어서 이제 협상 테이블 위에 네네. 이제 비핵화 보따리는 없다. 네. 이제는 평화협정 보따리 올려놓자고 얘기할 거라 했더니 최선이 똑같이 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 북한 문제만 나오면 노란 딱지 붙고 저희 예를 들어서 조국, 뭐 문재인, 문다혜, 문준용, 김정숙 이런 부분에서 붙는 부분은 나름대로 뭐 이해를 해요. 사실 그것도 올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문다혜 거 좀 많이 달았습니까? 문준영 거 좀 많이 달았습니까? 이해를 못할 부분이죠. 어떻게 이해를? 아니 이해하는 게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아니 있는데. 그 이해한다는 게 내가 그걸 갖다가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 니놈들이 그런 짓을 하는구나 하는 식으로 요해한다는 뜻입니다. 요해. 예, 그런데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그 국내적인 그 아티클들 뭐 네네. 이제 우리가 뭐 20만 30만 넘어가는 아티클들에는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을 공격할 때는 밑에다 막 페이크 뉴스, 헤이트 스피치 멀러시어스, 영어로 멀러시어스. 뭐쫙 해서 이게 수천 개씩이 한 콘텐츠. 아이템에 붙는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북한 거는 북한 기사에 대해서는 그건 영어로 뭐 그렇게 붙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 정권이 뭐 구글 코리아 뭐 국회의원 뭐 2, 30명 찾아가서 뭐 해라 막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딴 길을 찾아가지고 광고주를 네. 압박하는 길을 찾은 것 같은데 네. 저희의 추론입니다. 네. 이 북한 친구들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보수 유튜버들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줘가지고 네. 이 중단시킬까 하다가 뭔가 다른 길을 이 정권과 다른 길을 찾아낸 것 같아요. 이건 적극적으로 뭐 구글 코리아나 뭐 구글 직접 본사 같은 데다가 뭐를 호소하는 방법 눈에 잘 안 보여 이거는. 그렇죠. 잘 안 보입니다. 국내적인 거는 뭐 이놈들이 이렇게 그냥 악착같이 욕을 네. 해대고 하니까 네. AI에 걸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미루고 짐작을 하는데 네. 북한 아티클에는 희한하게 그런 그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뭐 이 IT 저 컴퓨터 기술자들이 아니니까 저희가 그거 알면은 저희가 저 구글 코리아 세울게요. 북한이 이제 전에는 저 슈퍼노트라 그러죠. 예, 100달러짜리 뭐 이거 가짜 만들고 가서 네. 이제는 아예 은행 계좌를 이제 은행을 터는 방식으로 지금 전화를 한 거니까. 가상화폐 털고 가상화폐 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그런 부분 뭐 어디에나 뭐 도둑놈들이 있기 마련이고 쥐새끼는 있기 마련이죠.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정상적인 민심을 갖다가 지금 보면 왜곡시키고 호도하고 선거에 개입한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에서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우크라이나 스캔들 이전에 있었던 러시아 스캔들 아니에요? 그렇죠. 러시아 스캔들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죠. 러시아 정보기관이 네. 저 인터넷 공간에 침투를 해가지고서 그렇습니다. 국내적인 뭐 무슨 미국 국내, 미국 국내 무슨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네네. 이런 걸 자꾸 해서 보수 트럼프에 유리한 그 정보들을 생산해내고 결정적으로는 저 힐러리의 그 계정에 들어가가지고서 이메일 뭐 계정, 이메일도 뭐 해킹하고 뭐 네네. 여러 가지로 하고 있다는데 북한이 선거뿐만 아니라 국내 정정에 개입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드루킹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정원이라는 데가 이런 걸 방첩업무로 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국정원이 지금 북한의 이 해커 부대들의 그 지난 대선 때 인터넷에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해대고 있는지 네. 지금 유튜브 공간에 들어와서 보수 우파들 괴멸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금 암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슨 방첩 활동했다든지 네. 그 상황을 분석해 가지고 국회 보고했다든지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좀 이런저런 좀 많은 걱정들을 하면 많은 걱정 어린 밑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아, 이 친구들이 보면 내년 총선에 이른바 투표 조작을 할 것이다. 뭘 할 것이다. 근데 사실상 투표나 개표를 갖다 조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문제는 뭐냐니까 민심을 조작하는 겁니다. 그 민심을 조작하는데 보면은 심양, 선양에 있는 2만 명에 달하는 북한의 해커 부대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정쟁을 부추기고 보수 우파를 갖다가 좀 뭐랄까 계속 쓰레기를 만들어 버리고 뭐 문재인과 그들 진보 좌파가 마치 우리 민족끼리 뭘 갖다 열어나가는 듯 그런 식으로 댓글 만들고 드루킹은 어떻게 보면 북한 심양에 있는 해커 부대에 비하면 드루킹은 2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큰 걱정거리인 게 네. 지금 그 국정원장 누구지? 그 북한하고 가장 가깝다는 서훈. 서훈. 그 양반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북한 해킹 부대에 대해서 뭐 대응책을 세우겠다고 뭐 얘기한 적 없고 예전에는 네. 서훈 이런 사람들 오기 전에는 네. 우리 국정원이 네. 북한이 외부로 보내는 그 저 인터넷이라든지 네네. 북한이 뭐 전화도 우리가 또 중간에 인터셉트 해가지고서 네. 뭐 김정은이가 뇌절충을 쓰러져가지고 뭐 팔 질질 끌고 다닐 때 네. 얼마나 살 것이냐. 네. 북한 정부 북한 당국이 네. 프랑스 의사한테 북경을 거쳐가서 저기 프랑스 의사한테 보내는 걸 중간에서 그 뇌사진을 네. 인터셉트 해가지고서 그렇죠. 몇 년 안에 죽을 거라고 우리 정부 기관이 분석도 하고 CIA가 정보 공유도 하고 그렇죠. 지금 뭐 그런 거 하고 있을 분이 한 분도 없으시죠? 없을 겁니다. 지금 뭐 평화가 왔는데 한반도 평화 적대의 모든 적대 얘기 중단하자고 가서 저 서명하고서 눈물 흘린 저 서훈이가 그렇죠. 지금 북한에서 뭐 북한 해커들이 우리 정정에 관여하고 개입하고 더군다나 뭐 걔들하고 색깔이 같은 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저번 김부겸 의원이 그 체포됐던 게 저 중부당 사건인가요? 그렇죠. 이선실. 이선실 중부당 이선실은 북한에서 서열 24위든가 뭐 20몇 위에 굉장히 고위직이었던 당 22. 그래서 여동당. 역대 최고의 거물급 간첩이 바로 1992년 대선에 개입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1997년에도 또 보면 뭐 흑선풍이 뭐니 개입했고 역대 모든 총선과 대선에서 북한이 개입해 왔는데 앞서 우리 김영광 시장 말씀하신 대로 그 전까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우리 국가정보원 과거 안기부가 나름대로 막아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보면은 뭐 짝짝꿍이 되었다고나 할까. 기무사도 많은 일을 했고. 아 기무사 정말 많이 했죠. 국정원. 근데 기무사 이빨 다 뽑았잖아요. 경찰도 뭐 방첩 그렇죠. 활동 많이 했는데 네. 이제는 뭐 지금 저는 어제 그 말씀 듣고서 야 정말 이제 유튜브까지 들어와서 얘들이 이렇게 설치나 했는데 네. 막을 사람 없으면 들어오는 거지 뭐.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우리 저기 결국 이런 거 있죠. 우리 애청자 여러분. 결국 보면 어쨌든 우리가 이 사회 다니면서 이 저 뭐 세균들은 붕붕 떠다니기 마련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세균 붕붕 떠다니는데 그때 세균 없는 우리가 무슨 그 무균의 세상에 살 수는 없어요. 그것을 막아내는 것은 우리가 체질을 강하게 하는 그 수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박테리아가 떠다니고 뭐 바이러스가 떠다니고 해도 우리의 튼튼한 그야말로 정신과 체질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흙탕물 똥물 속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만 튼튼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쭉 보시다 보면 댓글들 보면 막 웃기는 댓글들 달리잖아요. 거기다 함께 맞서 주시길 갖다 부탁드립니다.